안녕하세요. 재즈유전사입니다. 오늘은 재즈의 역사 5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재즈의 시대를 열었던 스윙 재즈와 부기우기 음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재즈.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난 재즈는 시카고에서 유년 시절을 거쳐 뉴욕에서 스윙이라는 거대한 몸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많은 재즈 연주자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미국 최고의 도시이자 상업적, 예술적으로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뉴욕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뉴욕은 방송의 발달로 인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고정 방송 출연의 연주 자리가 많았고 많은 음악인들과 연주인들의 공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뉴욕은 재즈 연주자들에게는 최고의 삶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뉴욕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많은 흑인 연주자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이자 목적은 바로 최고의 스윙 빅밴드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30년대 뉴욕에서의 재즈는 기존의 4, 6인조의 소규모 밴드가 아닌 10명에서 20명 내외의 빅밴드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초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게 된 시기로 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경제는 급속도로 회복기를 맞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즐겁고 신나는 희망적인 음악들을 선호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재즈 빅밴드 음악은 밝은 느낌의 장조로 만들어진 곡들이 큰 인기를 받았으며 스윙 재즈는 1930년 중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대중음악이 됐던 시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뉴욕을 중심으로 한 유명 빅밴드들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돌며 군인들이 사기를 북돋아주는 응원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스윙 재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3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뉴욕의 스윙 재즈는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 백인들이 춤과 여흥을 즐기며 파티를 하는 댄스홀이나 연회장에서 많이 연주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대규모의 댄스홀에는 웅장한 크기를 채워줄 수 있는 대규모의 빅밴드가 활발히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스윙은 음악적인 면보다는 춤곡으로서의 신나는 분위기와 경쾌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야 하는 댄스곡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대두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즈에서의 스윙은 춤곡으로 대변되는 음악이었던 만큼 스윙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춤곡으로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내기 위해 연주자들은 스윙을 춤을 춘다는 관념에 어울리도록 즐기는 음악으로서 연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재즈가 비밥을 거치면서 더 이상 춤곡으로서의 음악이 아닌 감상용 음악이 되어버렸지만 진짜 재즈의 스윙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스윙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즐기는 모습을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을 한다는 것은 스윙 리듬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게 만드는 정통한 스윙필 안에 자신의 연주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하는 감각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음악적으로도 연주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재즈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스윙감을 제대로 몸에 익히고 표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재즈의 본질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윙 재즈 시대의 유명한 빅밴드로는 플래처 앤더슨, 듀크 앨링턴, 베니 굿맨, 카운트 베이시 등의 빅밴드들이 큰 사랑과 인기를 받았으며 대표 연주자로는 비브라폰의 라이오넬 햄프턴, 트럼펫의 루이 암스트롱과 디지 길레스피, 테너 색스폰의 콜맨 호킨스와 레스터 영, 벤 웹스터, 클라리넷의 시드니 배쉘, 베이스의 찰스 밍거스, 피아노의 아트 테이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출중한 외모의 백인 클라리넷 주자로 대중들의 큰 인기를 받았던 베니 굿맨의 싱싱싱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세계적인 스윙 명곡으로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곡입니다. 또한 스윙 시대 때는 빅밴드에서 솔로 보컬들이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 남성 보컬로는 자니 하트만,
프랑크 시나트라, 넷 킹 콜 등이 있고 여성 보컬로는 빌리 홀리데이, 사라 본, 엘라 피츠제럴드 등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기우기 1910년대에 형성된 블루스는 차츰 재즈와 부기우기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데 부기우기 스타일의 블루스는 뉴올리언즈에서 시카고를 가기 전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가까운 캔자스 시티에서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오늘날 시카고가 블루스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캔자스 시티의 많은 블루스 연주자들이 시카고로 이동하게 되면서부터였는데 캔자스 시티 블루스 연주자들은 독특하고 새로운 리듬의 부기우기 사운드의 음악으로 시카고와 뉴욕에서 큰 인기를 받으면서 부기우기는 재즈의 스윙 리듬과 비밥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주 형태는 뉴욕에서 스윙 재즈가 주목을 받기 전 렉타임의 연주법을 계승한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 주법과 같은 피아노 독주 형태의 음악이었으며 음악의 형식은 블루스와 같았고 오른손의 싱코페이션을 동반한 리듬과 멜로디는 렉타임에서 발전된 것이었는데 여기에 렉타임에서는 없었던 오른손의 즉흥 연주까지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기우기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렉타임에서 4분의 2박자였던 왼손의 움빠 리듬이 4분의 4박자의 반복과 규칙적인 리듬감이 있는 반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기우기의 왼손 반주법이 스윙 시대와 비밥 시대를 거치면서 4분 음표 4개를 한 마디 안에 나란히 연결하며 치는 워킹 베이스 연주법의 시발점이 됩니다. 즉, 기존의 스윙 스타일의 4박자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에 강세가 주어지는 틀을 깨고 4박자 매 비트마다 강세가 주어지면서 해당 음계의 구성음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연주하는 워킹 베이스 주법이 비밥 시대의 주요 리듬으로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스의 워킹 주법은 오늘날까지도 재즈에서만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연주 기법으로 한 마디 안의 4개의 박자를 4분음표의 길이로 똑같이 화성 진행에 맞게 연주를 하면 마치 사람이 같은 보폭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의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과도 같다고 해서 워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캔자스 시티의 스윙 빅밴드 연주가 보여주는 드럼 연주 스타일은 비밥의 중요한 드럼 비트의 모태가 되는데 이는 스윙 시대 베이스 드럼의 주된 역할이 심벌로 옮겨가면서 드럼 주자의 오른쪽에 있는 라이드 심벌이 재즈의 전체 사운드를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부기우기 스타일의 블루스는 정통 블루스의 대명사인 어반 블루스의 모태이기도 하며 6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록의 시초인 로큰롤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뉴올리언즈와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지역 등에서 부기우기 스타일의 캔자스시티 블루스 또는 어반 블루스 연주를 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정통 블루스 매니아들을 위한 블루스 클럽에서 부기우기 스타일의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의 베이스와 드럼 대부분의 파퓰러 대중음악이나 재즈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장르는 리듬을 담당하는 베이스와 드럼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음악의 장르가 제일 먼저 쉽게 구분이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베이스와 드럼의 리듬이 여러 다른 악기들과 동시에 연주됐을 때 전체적으로 음악의 전반적인 리듬이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 장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수많은 여러 장르의 음악에서 베이스와 드럼의 리듬 패턴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 음악의 뼈대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나 보컬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음악 장르의 리듬 파트를 주의 깊게 듣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늘 드럼과 베이스의 연주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뮤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재즈 전사와 함께하는 재즈 역사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